이번 강좌에서는 쉐입을 회전시키는 방법과 쉐입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버튼에서 이 셀들을 클릭했을 때 이 선풍기 리모컨의 이 버튼들의 위치를 화살표로 안내해주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영역에 이 성명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성된 매크로를 가지고 이 사진들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Alt F11. 이 매크로는 이 영역에 사진을 삽입하는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에 안내한 이전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영역에 이 성명에 해당되는 사진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사진의 이름을 김일동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김이동, 이 사진은 김삼동, 이 사진은 김사동, 이 사진은 김오동, 이 사진은 김육동. 이와 같이 이 사진들의 이름을 이 성명과 같게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쉐입을 회전시키는 매크로입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F8. 첫 번째 시트, 무브 시트입니다. 이 첫 번째 시트에 김일동 쉐입, 이 사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이 이름 상자를 보면 이 사진의 이름이 김일동입니다. 이 김일동 쉐입을 인크리먼트 로테이션 괄호 속에 45,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F8.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김이동 쉐입을 인크리먼트 로테이션 마이너스 45,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시켜 줍니다. F8.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시켜 주었습니다. 김삼동 쉐입을 로테이션 등호 90 하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줍니다. F8. 김삼동 쉐입을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었습니다. 회전시키는 방법은 위와 같이 인크리먼트 로테이션 괄호 속에 회전 각도를 적어주는 방법과 아래와 같이 로테이션 등호 회전 각도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쉐입을 대칭 이동시켜주는 매크로입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F8. 첫 번째 시트에서 김사동 쉐입을 플립, MSO 플립 호어로전탈,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데요. 호어로전탈, 좌우 대칭 이동을 시켜줍니다. F8. 그러면 이 김사동 쉐입을 좌우 대칭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요 이름을 보시면 좌우가 대칭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오동 쉐입을 MSO 플립, 버티컬, 상하 대칭 이동을 시켜줍니다. F8. 그러면 이 김오동 쉐입을 상하 대칭 이동 시켜 주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는 쉐입을 평행 이동 시켜주는 매크로입니다. 다음 매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5 쉐입에는 첫 번째 시트에 이 무브 시트에 김육동 쉐입, 이 김육동 쉐입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김육동 쉐입의 인크리먼트 레프트, 좌우 이동을 합니다. 양수 100 하면 오른쪽으로 100포인트 이동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0 하면 왼쪽으로 100포인트 이동합니다. 김육동 쉐입을 인크리먼트 탑, 상하 이동시켜 줍니다. 플러스 200 하면 아래쪽으로 200포인트 이동시켜 줍니다. 마이너스 200 하면 위쪽으로 200포인트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를 실행하면 김육동 쉐입을 오른쪽으로 100포인트, 아래쪽으로 200포인트 이동시켜 줄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김육동 사진이 오른쪽으로 100포인트, 아래쪽으로 200포인트 이동되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이 사진을 이 셀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매크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5 쉐입에는 두 번째 시트, 센터 시트인데요. 이 두 번째 시트에 박센매 쉐입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해보면 이 그림의 이름이 박센매입니다. 변수 5 RNG에는 두 번째 시트에 B2 셀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셀입니다. 다음에 이 박센매 쉐입의 탑 값은 5RNG,
B2 셀이지요. 이 B2 셀의 높이를 2로 나눕니다. B2 셀의 높이 이 길이인데요. 이 길이를 2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O 쉐입, 박센매 쉐입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높이를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뺀 후에 여기에 B2 셀의 탑, 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더한 값을 탑 값으로 지정합니다. 즉, 이 값으로 이 쉐입을 상하 이동시켜 줄 겁니다. 다음에 박센매 쉐입의 레프트 값은 ORNG B2 셀이지요. B2 셀의 너비를 2로 나누고 B2 셀의 너비는 이 길이인데요. 이 길이를 2로 나누고 다시 여기에서 O 쉐입, 박센매 쉐입의 너비를 2로 나눈 값, 이 박센매 쉐입의 너비를 2로 나눈 값,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뺍니다. 즉,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이 길이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에 ORNG.left 이 길이만큼 더해서 저장합니다. 즉, 이 값으로 이 쉐입을 좌우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셀 중앙으로 박센매 쉐입을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매크로 보면 이 쉐입의 상하 방향은 셀의 높이의 2분의 1에서 이 셀의 높이 2분의 1에서 쉐입의 높이 2분의 1을 빼면 이 길이가 될 겁니다. 이 길이에다가 ORNG.tab 이 길이를 더한 만큼, 즉 이 길이만큼 상하로 이동을 해준 거고요. 쉐입의 레프트 값은 이 셀의 너비의 2분의 1 값, 이 셀의 너비의 2분의 1 값에서 박센매 쉐입의 너비의 2분의 1 값, 이 길이를 빼면 이 길이가 될 텐데요. 이 길이에 ORNG.left 이 길이를 더한 이 길이만큼 좌우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쉐입이 이 셀의 정중앙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다음 셀을 클릭했을 때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해당 버튼을 안내해주는 매크로를 작성할 건데요. 우선 이 리모컨은 직접 그려서 삽입을 한 겁니다. 삽입, 그림을 이용해서 이곳에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화살표는 삽입, 도형, 이 블록 화살표에 이 네 번째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삽입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과 자유도형 화살표를 삽입한 후에 이 그림은 이름을 리모컨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화살표 자유도형은 이름을 화살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해야 될 텐데요. 이 셀의 선택을 변경했을 때 동작하는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VB 창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보이지 않는데요. 보기,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보여집니다. 지금 리모컨 시트에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리모컨 시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이곳에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좌측 입력란에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우측 입력란에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고 셀렉션 체인지를 선택하는데요.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 경우에는 워크시트만 선택하더라도 자동으로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 기본 구문이 작성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고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한 내용이 모두 보이게 프로젝트 탐색기 닫겠습니다. 클릭. 이곳에서 이 타겟 변수는 내가 선택한 셀입니다. 만약에 D2셀에서 D6셀까지 영역과 D2셀에서 D6셀까지 영역,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과 타겟, 내가 현재 선택한 셀과 인터섹트, 공통되는 부분이 nothing, 없지, not, 않다면, 즉 D2셀에서 D6셀까지 영역에서 내가 한 셀을 선택했다면 변수 OWS에는 세 번째 시트 객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리모컨 시트 객체를 저장합니다. 변수 오픽에는 리모컨이라는 픽처, 쉐입 중에서 그림이죠. 이 그림 객체를 저장할 겁니다. 즉, 이 그림 객체를 저장합니다. 변수 오쉐입에는 화살표라는 쉐입 객체를 저장합니다. 이 화살표 쉐입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오쉐입 이 화살표 객체를 딜리트 삭제합니다. 이것을 삭제합니다. 변수 n 위디스에는 20을, 변수 n 하이트에는 25를, 변수 n 레프트에는 5픽 레프트, 이 그림의 레프트 값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 거리입니다. 현재 선택한 셀을 오프셋, 1, 앞은 상하 이동, 뒤는 좌우 이동입니다. 마이너스일 경우는 왼쪽으로, 플러스일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현재 선택한 셀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셀, 이 셀의 값을 더해줍니다. 만약에 이 D2 셀을 선택했다면 이 셀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셀, 이 셀이 됩니다. 이 셀의 값, 이 값을 더해서 저장합니다. 변수 n탑에는 이 그림의 탑값, 이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에 현재 선택한 셀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셀의 값, 만약에 예를 들어서 D2 셀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F2 셀이 되겠지요. 이 셀의 값을 더한 값을 저장합니다. 변수 n 로테이션에는 현재 선택한 셀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한 셀의 값을 저장합니다. 만약에 D 셀을 선택했다면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면 1칸, 2칸, 3칸 이곳의 값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쉐입 객체를 삽입을 하는데요. MSO 쉐입 다운 에로우 자유도형에서 아래쪽 화살표죠. 이 아래쪽 화살표를 n레프트, n탑은 위에서 지정한 값, 즉 화살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n 위디스와 n 하이트 위에서 지정한 이 값, 화살표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 이 크기로 자유도형 아래쪽 화살표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화살표의 포 컬러, 즉 이 화살표의 이 안쪽의 색상입니다. 이 안쪽 색상은 이곳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다음에 라인, 이 화살표의 테두리는 이곳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이 화살표의 회전은 이곳에서 지정한 값으로 회전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 화살표의 이름을 화살표로 변경을 해줍니다. 처음에 삽입했을 때는 아래쪽 화살표 1, 다음에 삽입한 화살표는 아래쪽 화살표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이 이름을 화살표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B1셀을 선택하고 이 셀을 선택하고 이벤트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VB 편집창 닫고 이 셀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VB 편집창 닫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셀들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원. 전원 버튼을 이 화살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풍량 조절 버튼을 화살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람 모드 버튼을 화살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매크로의 이 숫자와 이 시트의 이 숫자들은 개발자가 이 화살표를 직접 이 버튼 옆에 배치시켜 보고 그 위치값을 알아내서 정한 겁니다.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사용자께서 적당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쉐입을 이동하는 방법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쉐입의 일부를 자르거나 또는 쉐입에 락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